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문화탐사대 김유아입니다. 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오늘 엄대용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영상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부천문화원의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편집되어 일부 내용은 책자에 수록될 수 있고 부천문화원에서 발간되는 책자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녹음과 영상 촬영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네, 모두 동의하신다면 녹음과 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엄대용 선생님의 생애와 부천에 대한 기억을 주제로 특히 소사업의 발전에 대해서 여쭙고 선생님이 다니시고 졸업하신 부천 남북민학교에 대해 이야기도 듣고자 합니다. 준비된 질문이 있기는 하지만 질문 외에도 선생님께서 소사업 행정과 관련하여 들려주신 이야기들, 부천 토박이이신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내용이나 선생님과 부천의 관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선생님에 대한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네, 저는 엄대용입니다. 영월엄씨 30대 손입니다. 출생은 부천군 소래면 포리에서 출생을 했고 여기 부천에 산 거는 73년입니다. 그러니까 부천 토박이죠. 저는 부천중학교 교장을 거쳐서 부천 송내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타시군 두 군데 중고교장을 거치고 지금은 퇴직을 하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에서 태어나셨고 완전 부천 토박이시라서 조금 부천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가지시는 부천에 대한 이미지나 느낌, 부천에 대한 인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는 지금 부천이 기적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사읍이 인구 3만 정도의 소도시였었는데 지금 80만 도시로다가 성장을 했죠. 그것은 이제 1962년에 경기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면서 소사업도 같이 함께 이제 발전의 길을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위성도시로다가 부천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뭐 베드타운이라고 그런 말도 쓰는데 사실은 부천이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부천 시민들의 그 끈질긴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끈기가 오늘날의 부천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부천에서 가장 오래된 부천 남초등학교를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입학과 재학 당시에 그 상황이라든가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기억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소사남국민학교를 1954년 입학을 해서 1960년에 졸업을 하고 서울의 성남중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1954년이면은 이제 6.25 민족전쟁이 끝나고 이제 종전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시설이나 또는 교육활동 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참 어려운 시기에 제가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한 걸로. 그 당시에는 소사에 국민학교가 4개밖에 없었어요. 소사남, 소사북, 오정, 약대 이렇게 4개 국민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소사남 국민학교는 이제 원래 일본인들이 다니던 학교예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한국으로다가 이제 이주를 하면서 그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소사에 이제 그 소사 남국민학교를 최초로다가 세운 거죠. 북국민학교는 1924년에 조선인들을 위한 학교로다가 설립이 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북국민학교도 처음에 설립이 됐을 때는 4년제였어요. 4년제였다가 6년제로다가 나중에 바뀌게 되죠. 그리고 오정국민학교는 1932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약대국민학교는 그보다 더 늦은 오정국민학교의 분교로 있다가 1946년에 약대국민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부천 토박이들이 소사남, 소사북, 오정, 약대 이 4개 국민학교 나온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친목을 유지하면서 체육대라든지 산행 활동 이런 거를 지금도 하면서 그런 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그렇게 지금도 그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네.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건 이렇게 부천에 지금까지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서 부럽습니다. 그러고 이게 초등학교가 4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천의 초등학교가 64개입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중학교도 부천중학교, 제가 부천중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중학교도 부천중학교가 최초 중학교로 시작을 해서 지금 32개 중학교가 있죠. 고등학교도 부천공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천 농업고등학교였다가 부천공고로다가 바뀌었죠. 고등학교도 지금 27개로다가 그러니까 지금 학교도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부천대학이 사실은 소사 공과기술학교예요. 공과기술학교가 제가 남국민학교 다닐 때 그 부천 북부역 그쪽에 있었는데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에 타가지고 지금 부천대학 자리로다가 옮겨가지고 고등학교로다가 승격이 됐다가 지금 부천대학으로 해서 지금 엄청난 규모로다가 학교가 발전이 됐죠. 그러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소사남국민학교가 일본인들이 다니던 학교를 인수해서 1945년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니는 학교로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참 학교 들어가 보니까 교실이 부족한 거예요.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운동장에다가 그 가마니를 깔고 간이 칠판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고 공부를 가르치고 또 학생들도 배웠고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고 그 당시에 교실도 단층이에요. 2층 건물이 생긴 게 제가 6학년 때
6학년 때 2층 건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이제 옮겨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는 4개 반이었어요. 남학생 2개 반, 여학생 2개 반. 그래서 240명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전쟁 직후기 때문에 전부 폐허잖아요. 폐허가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도시락 싸우는 아이들도 많지 않았어요. 학급에. 많지 않고 뭐 도시락 싸와도 꽁보리밥이죠. 뭐 짠지 콩장 이런 거 싸와가지고 맛있게 먹었고 그 이제 도시락을 못 싸우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 당시에 미군들이 원조물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학교에 이제 우유를 큰 도라무통 같은 데다가 우유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그러면 점심시간 전에 학교의 급식소에 가마솥을 걸어놔. 그리고 그 우유를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점심시간 되면 저 당번이 그 양동이를 들고 가서 그걸 타와요. 우유를. 그러면 교실에 조그만 컵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컵에다가 우유를 배급을 해줍니다. 그럼 그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또 우유가 남아도니까 학생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 우유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우유를 쪄가지고 그 딱딱해지면은 그거를 입에다 넣고 간식으로 그때 그게 간식이에요. 참 너무 지금 생각하면은 참 얼마나 가난했냐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은 그 지금 극동 아파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한양행이 1936년에 제약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유한양행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제품이 이제 네오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네오톤이 이제 계피를 넣거든요. 계피는 이제 어느 약에든지 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거를 넣어가지고 네오톤을 만들 때 짭니다. 이렇게 짜면은 그 찌꺼기가 남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버려. 그럼 우리가 수업 끝나면 거길 가. 그 김이 모락모락 나죠. 그거를 이제 먹는 거야. 그 당시에 우리가 한약 먹은 거죠. 참 우스운 그 정도로다가 그때 뭐 검정 고무신에 책보라는 게 보잡이니까 그 참 정말 가난한 세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운동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 마을의 축제예요. 완전히 그 당시에 소사읍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애들도 며칠 전서부터 꿈에 부풀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동회를 하면 특히 이제 인기가 있었던 게 그 여학생들 마스게임, 또 남학생들 이제 기마전, 또 공굴리기, 또 오재미라는 게 있어요. 오재미로다가 그 박 터뜨리기 그런 거. 그런 게 아주 인기였죠. 그리고 이제 소군백군 남녀 리레이 그거 할 때는 아주 정말 응원이 대단했죠. 그리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전부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8명 한 조로다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저는 말이에요. 1학년 때서부터 6학년까지 한 번도 1, 2, 3등을 한 적이 없어요. 뛰면은 늘
6등, 7등, 8등이에요. 그래가지고 노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1등을 하면은 노트 3권을 줘요. 2등을 하면 2권을 주고 3등을 하면 1권을 주는데 노트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달리기를 못했어요. 공부는 되게 잘하셨는데 좀 아쉬웠겠어요. 그러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운동회라면 용진문, 들어오는 문이 용진문이야. 그러고 나가는 문이 개선문. 그 당시에 들떠가지고 잠 못 자고 그랬던 게 지금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난국민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우고개라고 아시죠? 네. 하우고개 넘어 버들 캠프장이라고 있었어요. 버들 캠프장이 그때도 있었구나. 그럼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걸르다가 이제 소풍을 가가지고 보물찾기를 하는데 보물찾기도 한 번도 못 찾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원미산으로 간 적도 있었고 도당산으로 간 적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그러고 6학년 때 처음으로 다 이제 수학여행이라는 걸 갔어요. 강화 전등사로 가는데 그 당시에 버스를 이제 빌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수학여행을 강화로 다 가는데 그 당시에 강화다리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강화다리 직전까지 가면은 해군함정이 됩니다. 그럼 버스가 해군함정에 타요. 그러면 그 한강 하구잖아요. 거기를 건너줍니다. 그러면 이제 건너서 다시 버스가 달려가지고 길상면 그 전등사에 그때 수학여행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랬던 시절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제가 1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 김현숙 선생님이에요. 2학년 때도 이제 김현숙 선생님이 흰 저고리에다가 까만 치마. 네. 이뻐요. 선생님 참 이쁘고 무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1학년, 2학년 때 담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때 김창수 선생님이 이제 담임이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김창수 선생님이 그렇게 동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참 귀를 활짝 열고 이제 선생님 동화 얘기하는 걸 듣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학예회라는 거를 학교에서 했어요. 그러면 학예회 강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교실은 이 칸막이를 했어요. 이 판자떼기로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그럼 학예회를 한다 그러면 그걸 뜯어내요. 네. 뜯어내가지고 이제 넓게 만들어서 무대를 만들고 그러죠.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나무꾼과 선녀, 나무꾼과 선녀 아시죠? 내용은. 네. 그 다음에 또 내가 생각나는 건 이제 금도끼와 은도끼 그런 학예회. 너무 재밌고 저도 이제 뭐 출연은 못하고 보조 출연으로다가 이제 나이가 학년 올라갔을 때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나고 그리고 4학년 때는 이제 이기선 선생님이 우리 담임이었어요. 근데 이기선 선생님이 이분이 특이해. 뭐가 특이하냐?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이렇게 빨아들인 다음에 입에서 오물오물 하셔. 그래가지고 호 이렇게 올려. 그러면 공처럼 이게 나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보면서 나도 담배 피우고 싶은데 너무 어리니까 안 되지. 근데 제가 선생이 돼가지고 경기도 여주 갔을 때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교장이 됐더라고. 네. 너도 선생 됐니? 그래서 이제 웃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선 선생님하고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이제 처음으로다가 부천 4개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내 수업 연구를 우리 반에서 했어요. 근데 우리 반에서 하는데, 그때 국내 수업 연구 주제가 뭐였냐면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이라는 게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 당시에는 교육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되어 있질 않고, 교육과정이라는 게 제대로 이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광합성이라는 걸 이제 국내 수업 연구를 해서 선생님들이 다 와서 보는데, 내가 이제 분단장이었어요. 근데 그 실험을 하는데 실패를 했지 뭐야.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중에 선생님한테도 야단맞았죠. 그리고 5학년 때는 이제 이경수 선생님이야. 담임 선생님이. 광합성인가요? 광합성. 광합성을 실제로 실험으로 해보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건데, 아마 선생님이 국내 수업 연구니까 그렇게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택해서 해줬던 것 같아. 5학년 때 이경수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별명이 센본이야. 왜 센본이라고 그랬냐면 산수를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산수, 국어 산수, 수학이라고 그러지 않고 산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산수 숙제도 엄청 내주셔요. 아주 무서운 분이야. 근데 내가 숙제를 한번 못 해갔지 뭐예요. 산수. 너희들 점심 먹고 나서 혼나는 시간 있다. 이 선생님 몽둥이를 때려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제가 바지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벌레 쪼가리를 2개 엉덩이에다 댔어요. 선생님 몽둥이를 때리니까 이제 얼마나 아파요. 선생님이 숙제 안 해와가지고 나와. 그 칠판에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엉덩이를 대는데 선생님이 몽둥이를 딱 때리는데 퍽 소리가 나는 거야. 이상하단 말이야. 바지 내려봐. 그 걸레대 이제 2개 뚝 떨어지지 뭐야. 2배로 혼났어요. 아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개 국민학교가 체육대회도 하고 산행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천 남중을 빌려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하고 끝난 다음에 땀들을 많이 흘렸으니까 그 근처에 목욕탕을 갔어요. 그 다들 벌개 벗고 이제 다 들어갔죠. 우리가 탕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경수 선생님, 센본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뻘개 벗고. 우리도 뻘개 벗고 탕에 들어가 있었고. 그 선생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탕에서 우리 남국민학교 출신들 뛰어나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응? 뻘개 벗은 채로 스승과 제자가 인사를 하다는 게. 그런 일이 생각이 나고, 제가 6학년 때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제 김상혁 선생님인데, 이분이 섬에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운데, 근데 이 김상혁 선생님이 6학년 때, 이제 6학년이면은 우리가 중학교 갈 때는 시험제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 성남중학교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이제 애들을 늦게까지 남겨가지고 공부를 이제 시키고, 그 당시에 이제 뭐 표준정과, 동아정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남중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중학교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문에
명단이 적었어요. 참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남중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이제 김석원 교장 선생님이라고 6.25 때 이 서부전선 방어 책임을 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6.25가 나면서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조금 후퇴를 해야 되는데 후퇴를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죽어도 여기를 지킨다 그러다가 왜 병사들을 그렇게 죽이냐 그래가지고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남중학교를 이제 원영상 선생이라고 갑부가 있었어요. 그분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성남중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대방동에 그래서 세운 학교를 이제 제가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교장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2박 3일을 들어도 무궁무진한 추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친께서 소래 면장을 거쳐서 소사읍장을 지내시고 사급 행정가로 퇴직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선친께들은 소사업 도시 계획이나 소사업 행정과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 그 지금 부천 난공민학교가 교문이 네. 정문이 지금 옛날에는 없었어요. 지금 후문 그게 우리 다닐 때 정문이에요. 근데 왜 지금 정문이 그쪽으로 갔냐? 그 정문 그 옆길이 하천이었어요. 거기 하천이 하천. 그 저쪽에 이제 물이 그쪽으로 다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서 우리가 거기서 고기도 잡고 이제 목욕도 하고 그랬던 데인데 그 복개가 되면서 정문이 이제 글로 옮기고 그러고 정문이었던 데가 지금 후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박태기 교장 선생님 그 저 신앙촌을 세운 박태선 장로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거 얘기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고속도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김미아 교장 선생님께서 저의 선친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의 선친은 이제 수레면장을 거쳐서 소사읍장으로 부임을 하시고 사무관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경기도를 도시다가 서기관이 되셔가지고 퇴직을 하시고 장수를 하셨습니다. 90세에 소천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소사읍의 도시계획을 이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선친께서. 그러고 굉장히 청렴하셨고 직원들에게는 너무 엄격하셨다고 그럴까? 그러고 주민들과는 소통을 많이 하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안타까운 거는 선친 아버님께서 소사읍장 부임하시기 직전에 그 소사읍의 오류동, 개봉동, 궁동, 천왕동, 항동, 온수동을 서울에 뺏겼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부천 지역에 다 포함된 그렇죠. 소사읍이었던 거예요. 거기 네. 저기 지금 고척동 동양미래대 거기가 마라톤 반항 코스였었으니까 네. 그 뺏겼고 그러고 그 당시에 소사읍의 저 소사리에 4.27 훈련 농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한미재단에서 한미재단에서 만든 건데 여기가 이제 농촌 부흥이나 농업 개선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아버님도 여기를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빈곤 가정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배급도 주고 그랬었는데 그 빈곤 가정을 이제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사동에 제가 어렸을 때 소사고아원이 있었어요. 소사고아원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소사희망원? 아니 그거는 이제 소사희망원은 펄벅 여사가 만든 거고 소사고아원이라고 그거는 이제 백십자사에서 만든 거예요. 백십자사. 근데 그거를 만든 게 이제 월남하신 임병진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고아들 전쟁 고아들하고 지체야 그런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고아원 출신이 우리 반에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김상근이라는 친구예요. 실명 빼는 거 같죠? 그건 빼세요. 실명 빼세요. 근데 그 친구가 이 그림을 보통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 국내 그리기 대회 나가면 1등이에요, 항상.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고. 그런데, 미국으로다가 양친 부모를 이제 만나가지고, 미국으로다가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랬던 게 이제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사읍이 원래 아까 이제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에. 네. 이 소사읍, 부천군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물론 부천군의 중심은 소사읍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정면이 이제 부천으로 들어오고, 계양면, 김포군 계양면도 이제, 부천이었었는데, 김포로다가 이제 보냈고, 그 다음에 소래면을 부천이 가졌어야 돼요. 근데 왜 소래면을 안 가졌냐? 그 당시에 소래면이 너무 가난한 거야. 소사읍도 살아가기 힘든데 왜 가난한 소래면까지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냐? 그 당시에 소래면을 받았으면은 지금 부천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는 지금 소래면이 시흥시로다가 지금 53만 명이잖아요. 인구가. 지금은 소래면은 부천시로 들어오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웠고 이 부천군이 없어지면서 이제 옛날에 영종면이라든지 용유면, 덕정면, 영종면, 대구면, 북도면 이런 게 옹진군으로다가 바뀌어서 인천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하여튼 소사읍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외삼촌께서 소신역에 그 회사 운영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 당시 소신역의 운영이나 부천의 도로사정, 교통사정 등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소사의 도로사정은 참 열악했어요. 거의가 이제 소로길.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경인도로가 확장이 됐으니까 지금 경인도로 옛길이 소사구청 있는데 그 2차선 네. 그게 서울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외삼촌은 소래면 3대 부자, 3대 부자의 둘째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도 이제 소래면 3대 부자의 딸이죠. 그 참, 근데 농업에 종사하는 거에서 나는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버스 사업에 투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신역의 차부, 옛날 차부, 그 옛날 차부가 소사에서 포리까지 운행해요. 포리. 거길 왕복을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2호 버스가 2호예요. 그 버스를 다 사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차관을 잘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라는 게 소래면에서 소사읍 오는 게 그거 하나예요. 여우고개 통과하는 거죠. 지금 하우고개로도 넘어다니는데 하우고개는 사실 차량 통행이 별로 없었어요. 버스가 다니질 않았고. 근데 그 당시에 여우고개로다가 해서 신천리로 해가지고 포리까지 이제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엔 차장이 있었는데 문에 차장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다닐 정도로다가 손님이 많아가지고 그 버스 2호 버스 하나로 시작한 게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버스 200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소신역에서 분가된 게 이제 경원역에, 이 경원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원역에만 180여 대 버스를 2호 버스 하나에서 185대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소신역을 아마 한 10여 대 주주로서 가지고 있은 걸다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도로는 열악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그 남초등학교 소사 남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차로다가 그 모래장사를 했으니까 마차로 실어 나르는 그런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사 남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다가 중학교를 가는데 기차 통학을 했어요. 근데蒸気기관차야. 그때 들어가니까 석탄을 떼가지고 그 물을 떼어가지고 그 힘으로다가 가는蒸気기관차들하고 그 2시간에 한 대예요. 서울 가는 게. 그거를 타고 다니다가 디젤 기관차가 나왔어. 디젤 기관차 빨리더라. 그 디젤 기관차로다가 이제 통학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기 힘으로 가는 전동차. 그리고 철길도 제가 그 소사남국민학교 다닐 때는 단선이에요. 서울 가는 게 단선인데 그게 이제 복선으로다가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복복선. 지금은 급행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되는 게 참 지금처럼, 지금은 이제 자가용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스가 텅텅 비어서 다니잖아요. 이 버스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다 문 닫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참 버스 사업을 그 버스 한 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200대를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부천에 사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천의 변화사가 있으신가요? 어떤 점이 발전되었다든지 많이 좋아졌다든지 하는 거요. 네,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부천의 발전은 역시 부천 북부역 쪽을 개발했는데 그 북부역에서 중동과 상동 그 신도시가 개발함으로 인해서 부천이 이렇게 크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 사실 저기 지금 상동지구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 걸어서 거기 논밭이에요. 거기서 메뚜기 잡고 그 다음에 그 대부뚝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뚝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동에 가면 놀라게 됩니다. 그때 뭐 땅 한 평에 돈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상동에 가면은 얼마나 번화하고 그래서 저도 그쪽에 가면 놀라게 돼요. 이렇게 발전이 됐는가.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그런 부동산 쪽으로다가 저도 눈을 떠가지고 중동에다가 땅 900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을 900평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아마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일 텐데 그 중동 신도시 개발하면서 수용을 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900평을 헐값에 뺏겼어요. 뺏겼고 그 다음에 제가 강화고등학교 근무할 때 옥길동에다가 520평을 이제 퇴직 이후를 생각을 해서 520평을 이제 사놨는데 그것도 옥길동 개발하면서 헐값에 이제 그것도 뺏겼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퇴직하고 지금은 책 쓰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필 작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책을 4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일로 카드 받는 학교, 두 번째 호학 선생의 참, 세 번째 교육 강국 그 길에는,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엄 선생의 장문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분들이 그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면서 그 출판사에서 받은 돈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게 뭐 유명한 작가면은 많이 팔려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지금까지 그 한 500만 원 정도 받은 거 그게 다. 그리고 지금 5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마지막에는 단편 소설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 부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써요. 부천에 대한 얘기를 그 책 4권에 보시면 부천에 대한 얘기가 꽤 나와요. 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부천시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또는
그 후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부천중학교 교장을 할 때나 또 송내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 저는 너무 학력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 지역에서. 그래서 학생들을 막 다그치고 선생님들한테도 꼭 1등을 해야 된다. 너무 그 학력에 집중했던 게 지금 퇴직하고 생각하면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나. 꼭 공부가 전부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부천남초등학교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부천남초등학교 장학회가 지금도 이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거를 그 부천남국민학교 출신 중에서 제일 머리 좋다는 분이 이제 김아무개 치과 원장이에요. 지금 치과 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부천 소산남국민학교에서 경기중학교를 가고 경기고등학교 가가지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부천에서 치과를 여는데, 엄교장 나하고 저기 장학회 하나 만듭시다. 부천남초등학교, 우리 부천남 출신이니까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장학회 규정을 만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학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장학회 결성을 하고, 원장도 돈을 많이 내놓고 나도 이제 돈을 내놓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부천 남국민학교가 그 중국인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이쪽 한국 쪽으로 온 사람들의 자녀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장학회를 만들었으니까 그 장학금을 지금도 주고 있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제가 남국민학교 다닐 때 그 아까 말씀드린 박태선 장로가 신앙촌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주인 없는 가게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거기를 걸어갔어요. 가서 주인 없는 가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가니까 주인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물건을 사고 돈을 거기다,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럴까? 그러고 지금 이제 부천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네, 그러니까 부천 시민들 아니라 후진에 혹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 네. 그거는 우리는 부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신곡천을 1시간씩 걷거든요. 거기 다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부천 사람 이름을 딴 게 변영로교밖에 없어요. 이 변영로 선생은 시인이고, 그 다음에 영문학자, 또 교수. 참 그 오정면이 변씨 집안의 집성촌이에요. 그 순수한 부천 사람 이름은 그 변영로교 하나예요. 상류에 목일신교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목일신 선생이 동요 작가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이거 작곡한 분이죠.
이분이 전라남도 고흥 사람이에요. 그 부천에 그 범박리, 범박이라는 이름도 이제 범씨하고 박씨가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범박이라는 그 범박리에 이분이 거주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남 고흥에서 부천에 와서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목일신교라는 거를 이제 이름을 붙여줬고, 그 다음에 양기자교예요. 그 다음에 양기자교가 있는데 양기자 씨도 이 사람이 서울에서 살았어요. 네. 전라북도 전주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서울서 살다가 도시계획에서 밀려나니까 원미동으로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원미동에서 살면서 소설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걸 썼어요. 그게 이제 히트를 치는 바람. 지금은 이제 미국 가서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이제 여기 순수 부천 사람은 아니라는 거.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펄벅교가 있는데 이 펄벅교도 펄벅교사가 그 아버지가 선교사잖아요. 네. 그 중국에서 20살까지 아버지하고 이제 중국에서 살면서 그 유명한 대지라는 작품을 쓰잖아요. 그 대지가 이제 왕릉이라는 가난한 농민이 자기 부인 노비 출신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중에 거부가 돼요. 큰 부자가 됩니다. 그 얘기의 대지래. 그걸로다가 이제 노벨상을 타는데 이 펄벅 여사도 노벨상 타가지고 이제 거부가 되잖아요. 거부가 돼가지고 한국의 소설 소재를 얻기 위해서 한국에 와요. 한국에 와가지고 농촌에 걷는데 감나무에 감을 안 따는 거야. 그 농민한테 저거 왜 감을 안 따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짐승들 먹이도 남긴다. 그 펄벅 여사가 놀란 거야. 까치밥. 그러고 걸어가는데 농민이 저녁 때 일을 끝나고 지게를 지고 소 달구지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야. 그 펄벅 여사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같이 걸어가냐? 그냥 편안하게 소 달구지에 타면 되지 않냐? 그럼 편하게. 아닙니다. 저 소도 하루 종일 저하고 일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 몸을 소달구지에 하면 소가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같이 지게를 지고 걸어갑니다. 그 펄벅 여사가 또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소설 소재를 구하러 왔다가 그런 감동을 받고 그래 한국에 내가 그 전쟁 고아들 지체아들을 위한 기념관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펄벅 기념관이라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네, 거기 소망원이라는 네. 그러니까 호년 아이들 전쟁 중에 그런 아이들도 많이 보살피고 그랬다가 그래. 그 1,500명 정도가 거쳐갔다니까. 소사 희망원 아닌가요? 소사 희망원이죠. 네. 거기 한번 기회 있으시면은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 하우곡의 바로 밑이에요. 네. 하우곡의 바로.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은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가족분들. 네. 저는 송내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 교훈을 호학, 임예, 조로자, 배울학자, 설립자, 예절, 예자, 호학, 임예라고 정했어요. 즉 배움을 즐겨하고 배움을 즐겨하고 예를 행동의 으뜸으로 삼는다.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에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나이 들면은 공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고 도덕성의 기준은 이해입니다. 이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절을 앞자리에다 놓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도 송내고등학교 교장 교훈탑을 세웠어요. 거기다 호학인예라고 다 이제 쓰고 지금도 아이들이 그걸 이제 보고 등교하교를 할 텐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천의 후배들 학생들 이 부천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노벨상 한국에 노벨상 받은 분은 그 평화상 받은 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일본은 20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유태인은 말도 못하게 많이 받았죠. 우리도 다른 지역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다가 우리 학생들이 노력을 해서 전 세계에 뭔가 공헌을 하게 되면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초등학교에 의과대학 예비반을 만든다고 그래요. 의과대학 가는 거 안 됩니다. 의사, 변호사, 연예인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애들 소망이 연예인이야. 물론 돈 많이 벌고 인기를 얻는 건 근데 인생에서 돈과 그런 인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국이 발전하려면은 인재들이 의사, 변호사, 연예인 몰리면 안 됩니다. 모든 부분 고르게 다 인재들이 골고루 배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업돼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의사 모두 다 의사 모두 다 변호사 모두 다 연예인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그런 생각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요. 인생의 목적이 그런 데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행동하는 게 그게 교육의 목적이고 사람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서두에 기적을 만든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기적을 만든 우리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업된 세상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책자에 발췌되어 실릴 수 있고 편집을 통해 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영상과 녹취 파일은
유튜브에 올라가 QR코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